오늘은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70이 넘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어떤 분은 저녁이면 편안히 잠들고 어떤 분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속이 끓어 잠을 설친다고 하시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집에 와서도 자꾸만 남의 말과 내 표정을 되짚게 되는 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 이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평온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 못 갈 곳이 어디 있느냐,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세월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개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사소한 습관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한번 발을 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지도에 찍히는 특정한 장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흐르는 분위기, 그곳에서 오가는 말,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남은 시간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더 얻고 누구보다 넓은 세상에 나가야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큰 성취, 더 화려한 칭찬,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인생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비슷합니다. 오르막에서는 짐을 더 채우며 올라가는 것 같지만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 그런 말은 그냥 나이가 찼다고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줄 알 때에야 비로소 가까워지는 경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른 이후 여러분을 평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어두운 기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흙탕물 속에서도 헤엄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작은 얼룩에도 쉽게 물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성장보다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삶, 심심해서 가는 삶, 예전부터 갔으니 또 가는 삶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남은 시간을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른 이후 절대 자주 드나들지 말아야 할 곳은 허영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영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탔는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은근히 서로를 재는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반갑다며 웃고 술잔을 부딪히며 안부를 묻지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는 자리 말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 모임이나 규모가 큰 잔치 자리, 혹은 누군가의 자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임이 그렇습니다. 며칠 전 이런 사연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은퇴하신 한 분이십니다. 젊을 때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고 이제는 사람들과도 좀 어울려야겠다 싶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요. 이름 부르며 웃고
사진도 찍고 오랜만이네 하며 어깨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더랍니다. 누구는 자식이 어디에 들어갔다. 누구는 집을 어디로 옮겼다. 누구는 아직도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일부러 비교하지 않으려 했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묘한 허탈감이 몰려와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더 외로웠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올린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혼자 있을 때 가장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이기려고 사람 많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인지 아니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모임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허영의 모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를 부추기고 비교는 시기와 서운함을 낳습니다. 남의 잘됨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는 순간 그 모임은 이미 내 마음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말로 장식해 남에게 박탈감을 준다면 그 또한 내 삶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노년의 업은 대개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내 품격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포장해야 하고 나를 설명해야 하고 나를 과시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끊으십시오. 그 시간에 조용한 길을 걷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깊은 행복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장신구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허영의 불꽃이 피어나는 곳에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른 이후 경계해야 할 곳은 분쟁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다툼,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비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 바로잡힐 텐데, 내가 끼어들어야 일이 커지지 않지 하는 책임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월 속에서 깨달은 지혜는 이렇습니다. 노년의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뒤의 갈등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가 들어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을 단정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결국 부모는 마음만 다치고 관계는 더 꼬입니다. 마치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내 무릎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내가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에 들어가셨답니다. 처음에는 중재를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쪽은 엄마가 저쪽 편 든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으니 마음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사도 못하시고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도와주려 했는데 내가 제일 망가졌어요. 이른의 마음은 주변 기운에 더 민감합니다. 누군가의 분노, 억울함, 원망이 오가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그 기운이 내 마음에 묻어납니다.
나는 안 그러면 되지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파동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날선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입술은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데 쓰여야 합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은 결국 내 얼굴의 표정이 되고 내 하루의 결을 거칠게 만들고 때로는 내 자식에게까지 상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쟁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갈등을 겪는다면 조용히 들어주되 판단과 편 가르기는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엄마는 너희가 다 소중하다는 말만 남기고 해결은 그들이 책임지게 두십시오. 주변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면 굳이 맞서지 마십시오. 미소로 흘리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정리될 일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매듭을 지으려 할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남의 싸움에 쓰기엔 너무 귀합니다. 그 에너지로 내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오늘 하루를 평온히 마무리하는 데 쓰십시오. 세 번째로, 잃은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곳은 과거의 무덤입니다. 이 말은 조금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르게 살 텐데 같은 말들 말이지요. 추억은 때로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덤이 됩니다. 특히 원망과 후회가 머무는 과거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둡게 합니다. 어떤 분은 한때 영광이 있던 곳을 자꾸 찾습니다. 예전에 박수받던 자리, 예전에 힘이 있던 자리,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수록 현재의 내 모습이 작아 보이고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상처 준 사람과 얽힌 장소를 떠올리며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언젠가 사과라도 받아야지, 언젠가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되감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잃은 이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내 복을 깎아먹고 내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무시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는 순간 그 모욕은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랍 속 낡은 물건을 버리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인연과 장소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래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빛과 오늘 숨 쉬는 내 몸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가 보입니다. 이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는 아름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잃은 이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세 곳, 허영이 가득한 모임, 분쟁의 현장, 과거의 무덤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끝에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왕년의 명예도 아닙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평정심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물건이든 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물건이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듯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인연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고 비우면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둘째, 입술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선한 것만 담으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유혹이 올라올 때 한 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내 품격을 깎아내리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참 좋다 같은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십시오. 그 말은 상대뿐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사색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을 느끼며 걷는 시간은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연을 보고 계절을 느끼면 늙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순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노인이라고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미움과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한 3곳을 멀리하고 마음을 맑게 관리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고, 참 고마운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영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과거의 무덤을 떠나 살아있는 오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평온이 머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